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2월 10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구속됐죠. 법정 구속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의 블랙리스트. 그것 때문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또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줄줄이 구속되고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는데 한 균열 역할을 한 그런 일이 블랙리스트였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찍어내기용, 박근혜 정부 때 임명했던 그 산하기관 사람들을 찍어내고 그 자리에 창업공신, 문재인 정권 출범에 공을 세운 사람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찍어내기로 위한 블랙리스트. 그냥 리스트만 만든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해요와 압박, 급박 이런 것이 들어갔다. 카드 사용 내용도 훑어보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다 살펴봤다. 그것을 폭로한 사람이 김태우 특감 반원이었죠.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자, 그래서 김은경 전 장관이 구속되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그것이 또 활용이 됐다. 그것이 법원의 판결입니다. 자, 그렇게 돼서 김은경 구속, 이것은 어떻게 또 정치적 의미로 보면은 이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사람, 문재인 장관 출신 구속 1호가 됐습니다. 구속 1호. 과거 정부에서도 제가 청와대를 출입할 때 되면은 임기 후반기에 가면은 야, 이거 분명히 이 정권이 끝나면은 막 수사가 시작될 텐데, 그리고 또 후반기에도 그렇습니다. 수사가 막 하면은 누가 이 정권에서 장관까지 지낸 사람, 또 핵심 측근들 중에 누가 구속 1호가 될까, 이런 이야기들을 나눈 기억이 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구속 1호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블랙리스트.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를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그래서 블랙리스트 이 자체가 수사 1호가 된 거, 구속 1호가 된 겁니다. 상당히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이고, 중앙일보 보면은 첫 구속, 문재인 정부 장관 첫 구속, 여기에 방점을 뒀습니다. 엘멘토 기사가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문재인 정부 장관 첫 법정 구속. 문재인 정부 장관 중에서 처음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 1호가 된 것이죠. 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김은경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겁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1심 2년 6개월형.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하고, 다른 사람을, 문재인 정부 창국 공신들을 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막 사표를 내라고 강요를 했기 때문에 직권 남용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이번 재판부에서는 직원들에게 그렇게 해놓고 직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미숙, 당시 청와대 균형 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 자, 어떻게 청와대 균형 인사비서관이 불균형한 인사를 하는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찍어내고 본인 사람들을 집어넣는데 역할을 한 것이죠. 불균형 인사비서관이 됐던 겁니다.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환경부 장관에 취임했던 김은경, 그는 문재인 정부 장관 중 첫 구속 사례가 됐다. 구속수사 1호, 구속 1호. 이 사건은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등이 연루된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과 비교된다. 자, 그리고 어제 그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다름 아닌 동양대 정경심 씨, 동양대 정교수 정경심 씨 자녀 입시 비리 등에 대해서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로 그 재판부입니다. 자, 재판부에서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숨적이 없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 결과를 계속 내놓고 있죠.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하라는 그런 지침을 내렸는데, 그것이 노른 재판을 하라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법과 양심에 의한 재판 결과물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1호 구속이 있으면 2호, 3호 구속이 또 있겠죠. 당연히 다르겠죠. 여태까지 저지른 일들이 많기 때문에. 2호는 누가 될까요? 지금 현재 재판 중이거나 수사를 받는 인물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장관 출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백운규
전 산업자원부 장관 두 사람이 있죠. 조국은 뭐 여러 가지입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가족 비리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배공규는 월성원전 조기 폐쇄, 경제성 조작 여기 돼 있는데, 조국 씨를 먼저 보면은 유재수 감찰 무마, 일가 비리 이런 것들은 재판이 진행 중이죠. 피고인 신분입니다. 피고인 신분인데, 자, 이번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이 사건에도 조국 씨가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블랙리스트를 만들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죠. 조국 씨가. 그런데 이 민정수석은 인사검증을 합니다. 인사검증을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임명됐던 사람을 찍어내고 문재인 사람들을 집어넣으려고 했으면은 거기에 충분히 관여를 했겠죠. 민정수석실에 인사검증을 하면서. 또 하나는 김태우 특감반은 폭로로 이 블랙리스트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이 특감반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의 특감반이 블랙리스트를 만든 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휘자, 그때 가장 위에 있던 지휘자가 민정수석 조국이죠. 조국도 당연히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균형인사비서관이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그 위에 상관이 또 있죠. 인사수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조실부 3면에서 그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조현옥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입니다.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이 개입 의혹도 조사를 해야 된다. 자,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계속 밑에 책임을 미뤘다고 하지만 본인이 알아서 다 했겠습니까? 어떤 정무적 감각이 그다지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한 것이 아니죠. 청와대에서 다 내려와서 했겠죠. 청와대에서 우리 이런 사람들을 심어야 하니 그 안에 미리 있던 박근혜가 그 유명했던 사람들 좀 뽑아내. 그래서 실행하는 총책임자였을 뿐입니다. 김은경은. 조현옥 당시 김은경 전 장관의 지속 상관이죠. 그리고 조국은 인사검증을 총괄해서 두 사람의 개입도 규명해야 된다. 지금 조현옥 인사수석은 독일 대사로 가 있네요. 그리고 이 김태호 씨가 청와대 블랙리스트 작성 주체로 지목한 특감반을 지휘한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청와대 인사수석실은 인사추천을 했고 민정수석실은 인사검증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책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문학의 블랙리스트 여기에 조윤선 전 문체문화부 장관 그리고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연루돼서 기소돼서 구속까지 된 점을 감안하면 추가 연루자 존재 여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것이죠. 그 위에 있던 윗선 조현옥, 조국, 물론 또 조현옥, 조국이 두 사람이 알아서 했겠습니까? 그 위에 당시 집권에서 기세가 등등하고 대통령이 될 때 도와줬던 사람을 챙겨야 되는 사람이 있었겠죠. 자, 이 상황에서 사실 조국은 그런데 2호 구속 장관 될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인 정경심 씨가 지금 구속돼 있죠.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이런 걸로 법정 구속돼 있기 때문에 보통 부부들은 같이 구속 수감을 하지 않죠. 같이 구속을 하지 않는 그것은 조국 씨가 한번 덕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때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때 기소가 됐을 때도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는데 그때 당시 정경심 씨, 부인 정경심 씨가 구속되어 있었습니다. 구속되어 있다가 다시 나왔다가 다시 법정 구속됐죠. 그 부인이 구속되어 있으니 구속영장이 어쨌든 뭐 그것 때문에 기각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이유로 상당히 재질이 나쁘다 이렇게 하면서도 기각을 해서 불구속 기소로 갔는데 어쨌든 그때도 부인이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구속을 지키는데 부담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분석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조국 씨는 재판을 막 받고 있지만은 부인 덕분에 구속을 피할지도 모릅니다. 구속이 아무래도 어렵겠죠. 부부를 같이 구속하는 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부각이 되죠. 배궁규 전 장관입니다. 사실 배궁규 전 장관이 김은경 전 장관보다 먼저 구속 1호 장관이 될 뻔했습니다. 그제 검찰의 구속영장에 따라서 영장
이 심사가 법원에서 이루어졌는데 기각돼 버렸죠. 그래서 기각돼서 1호는 피했지만 앞으로 또 남아있는 추가 수사가 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고 또 오늘 새로운 사실이 또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백운규가 문재인 정부 장관 구속 이후가 되지 않겠느냐. 자, 그렇게 보이는데 일단은 얼핏 보면은 월성운전 조기 폐쇄 과정의 경제성 조작 증거인멸 수사가 브레이크를 걸린 것처럼 보이죠. 백운규 구속영장이 일단 기각됐기 때문에. 자, 그까지가 오늘 서울신문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3면 아래 보시면은 백운규 잡고 청와대 윗선을 때리려고 했던 검찰의 급 브레이크가 걸렸다. 그래서 이 수사를 사실상 진두지휘했던 윤석열도 타격을 입었다. 자,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백운규 다음에 청와대 최이봉, 그때 당시 산업정책비서관, 지금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겨냥을 하려고 했죠. 그 위에 또 정책실장, 나중에 정책실장까지 했던 수석비서관 김수현, 그 위선은 또 있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청와대 그 정권을 잡고 나서 기세가 등등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법원이 백운규 혐의 소명이 안 됐다 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최희봉, 김수현 등 청와대 참모진 조사에 제동이 걸렸다. 일단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 더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이렇게 하고 보강 수사를 좀 해서 백운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까지인데 오늘 다른 조간신문에서는 그게 설득력을 보태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면은 백운규가 구속 이후가 될 가능성, 여기 이 가능성을 높여준 것이죠. 월성 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한 의혹들인데 하나는 두 갈래입니다. 두 가지가 오늘 아침에 보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성 평가가 나오기도 전에,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가 나오기도 전에 백운규 장관이 관련 부처, 다른 정부 부처에 막 공문을 보내서 빨리 폐쇄하는 방법을 찾아라. 월성 원전을 빨리 폐쇄하는 방법을 찾아라. 백운규 또 혼자 한 거 아니겠죠. 여기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다는 게 또 다른 갈래의 기사입니다. 청와대가 직접 개입을 해서 이 백운규가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여서 결국은 월성 원전 조기 폐쇄, 뭐 경제성 평가가 제대로 나오기도 전에 폐쇄 결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깨어 맞춰서 경제성을 떨어뜨렸다. 그런 그 의혹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그 진실의 거풀이 벗겨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사면 보시면은 월성 평가가 나오기도 전에, 경제성 평가가 나오기도 전에 백운규가 폐쇄에 대한 검토해달라 이런 공문을 막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경제성 평가가 나오고 그게 경제성이 높으면 계속 유지를 하고 낮으면은 뭐 폐쇄를 하고 그래서 뭐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절차적 공정성 많이 이야기하죠. 그것이 정상인데 그거 나오기도 전에 백운규 각 부처에 막 공문을 보내서 원전 경제성 평가 보고서 나오기 2주 전에 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장관들에게 또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막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경주시에도 그런 요구를 했다. 월성 원전이 있는 곳이죠. 경주시에도. 그래서 야권에서는 청와대 말에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문서 대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공문들이 받았다는 것이죠. 백운규에게서 이런 공문들을 받았다는 겁니다. 발신자가 백운규, 수신자는 가기부 행안부 장관, 원자력 안전위원장, 그리고 산업부가 이렇게 합니다. 첨부한 대안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을 작성해서 이틀 뒤 31일까지 회신해 주기 바란다. 산업부가 가기부에 해당 공문을 보낸 것은 한수원이 월성 1호기 경제성을 현저히 낮게 평가한 회계법인 보고서를 제출하기 14일 전이다. 보고서도 받기 전에 이거 폐쇄해야 되는데 빨리 방법을 모색하라. 관련 부처에 막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선일보 일면 톱이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원전 수치를 조작하라. 직접적으로 청와대가 백운규가 장관으로 있는 산업부에 지시를 합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원전 그거 언제 영구 폐기됩니까? 이렇게 참모에게 물었기 때문입니다. 물었으니 영구 폐기를 시켜야죠.
경제성이고 뭐고. 그래서 그것을 아닙니다. 좀 더 돌려야 됩니다. 그 산업부 그 과장이 이야기하니까는 배경규 장관이 너 죽을래?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죠. 최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원전 담당 고위 공무원한테 그때 당시 2018년에 월성 1호기를 당장 가동 중단시킬 수 있도록 원전 관련 수치를 뜯어 맞춰라. 한수원을 압박하라. 이런 취지로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구속된 공무원들의 진술에서 나온 겁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를 하게 된 것이죠. 진술에 의해서. 그래서 청와대로부터 이런 지시가 내려오고 난 뒤부터 산업부 원전 담당 공무원들은 한수원 직원들이나 경제성 평가를 하는 회계법인 관계자들에게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을 할 수 있도록 경제성 결과가 낮게 나와야 한다. 이렇게 압박을 했고 실제로 회계법인, 그것을 맡은 S 회계법인은 월성 1호기 판매 단가, 이용률 이것을 낮게 책정해서 원전 가동의 경제성이 현저히 낮다. 이런 가짜, 엉터리 결과 보고서를 내놓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막대한 돈이 투자된 월성 원전 1호기를 폐쇄시켜버린 겁니다. 정권 초반에 이루어졌던 이런 일들이죠. 이런 일들이 지금 정권 후반기에 서서히 드러나면서 구속 대상 장관 2호가 그 당시 장관이 될 것이다. 이런 불씨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죠. 이런 의혹들은 지금부터 오늘 아침만 해도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전부 다 이런 새로운 기사들로 일면 톱을 장식을 했습니다. 이 의혹들이 속속 확인이 되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이런 여러 가지 국민들이 궁금했던 문제들이 다 하나씩 다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오늘은 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얼마 전에 서울시가 지원한 코로나19 피해를 받은 예술인들에게 긴급 지원금을 예술 지원금을 지급을 했는데 대통령 아들이 신청을 해서 1,4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죠. 그래서 특혜 지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본인은 야 내가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라서 받은 거야. 내가 적임자라서 받은 거야. 그러면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 오만한 이야기까지 막 했죠. 대통령 아들이. 그렇게 되니 이 문재인 대통령 일가를 계속 저격하는 사람은 박근혜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다. 곽상도 의원이 어제 서울문화재단 이 지원을 한 서울문화재단에서 받은 자료를 공개를 했는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중앙일보 신문 보시면 문준용 코로나 피해 봤다 딱 4줄 쓰고 긴급 예술 지원금 1,400만 원 받았다. 자, 내가 코로나 때문에 내가 창작 활동을 하는데 전시 활동을 하는데 이 피해를 봤다 그러면은 이유를 써야 되겠죠. 이유를 썼는데 그 이유가 딱 4줄이랍니다. 4줄 쓰고 치열한 경쟁력을 뚫고 다른 정말 어려운 예술인들 다 제치고 1,400만 원 받아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문준용 씨 뭐라고 이야기하겠죠. 착각하지 마라 또 할지도 모릅니다. 서울문화재단이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281팀이 왔는데 그중에서 46팀이 선정이 됐는데 그 탈락자 중에서 92%가 문준용 씨 피해 내용보다 더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가 지난해 서울문화재단의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 지원금 1,400만 원을 받으면서 4줄짜리 피해 내용 기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상도 의원이 서울문화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4줄짜리 다 읽어드리긴 그렇고 이런 겁니다. 구체적인 피해 내용 기술을 하라 이렇게 했는데 현재까지 총 3건의 전시가 취소되고 그 외에도 올해 기획되었던 여러 전시들이 연기되거나 취소될지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 예상된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제작비 해소가 불가능해졌다. 그래서 지원해달라 해서 1,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곽상도 의원실이 분석한 것을 보면은 피해 사실 확인서를 조사해보니 탈락자 235팀인데 그 가운데 215팀 91.5%가 문준용 씨보다 피해 사실을 더 상세히 적었는데 떨어졌습니다. 자, 이런 일들도 정권 임기 말에 가면은
뭐 대통령 본인뿐이 아니고 가족들의 비리, 뭐 측근들의 비리 이런 것이 고구마 설교처럼 줄줄 나오죠. 자, 그런 징조가 아닌가도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조간신문의 일제에 실린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별다른 기사는 없습니다. 기사는 없고 캡션은 사진 설명을 캡션이라고 합니다. 캡션만 있는데 사진 밑에 단어 설명. 보통 이런 기사들은 어떤 뭐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시사성은 별로 없는, 그 국민들이 궁금해하지만 뭐 딱히 설명할 것도 없는 그런 기사는 이렇게 사진물로 처리를 합니다. 사진물. 그래서 사진물로 처리하면서 아래에 간단한 캡션을 달죠.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오늘 여름신문에 등장했습니다. 조선일보 오면 보시면은 사진 딱 있고 다른 기사는 없고 밑에 캡션만 있습니다. 코로나 격리 끝나고 구치소 돌아가는 박근혜. 2년 몇 개월 만에 지금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이 포착이 됐다고 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과거와는 좀 모습이 좀 변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서울구치소에서 확진자가 나왔었죠. 그래서 교도관이 확진자가 나와서 밀접 접촉자 이렇게 분류가 돼서 성심병원으로 옮겨서 한 14일 동안 격리를 했고 그 후에 또 며칠 치료를 받다가 20일 만에 퇴원을 하는 사진입니다. 조간 딱 뿌렸습니다.